안녕하십니까. 캠프 탐방, 홍준표 캠프 탐방은 이제 그 방송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김문수 캠프도 제가 탐방을 해서 많은 이제 그 캠프의 핵심 인사들과 많은 이제 그 취재를 했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면요. 그 김문수 캠프는 이제 그 대하빌딩의 6층입니다. 6층. 홍준표는 4층인데요. 그 다음에 그 8층이 아마 한동훈 캠프도 있을 겁니다. 김문수 캠프의 그 절반을 유정복 인천시장 캠프가 쓰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김문수 지사가 많이 좀 쓰죠. 실제 그 홍준표 후보는 제가 직접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그 운이 좋았어요. 직접 계시더라고, 기자님. 그래서 제가 둘이서 한 20분 이상 직접 많이 여쭤봤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제가 직접 만났고요. 근데 김문수 후보하고 그 설란영 여사는 마침 이게 다른 일정으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김문수 후보는 못 만났지만, 뭐 워낙 제가 방송을 김문수 후보와 같이 했고, 또 워낙 뭐 수시로 전화하고 친하니까 그 뜻은 잘 알고요. 어제 제가 만났던 분은 세 분입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서 제가 김재원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그 제가 잘 알고 우리 서정TV에도 나오고 존경하는 우리 김재원, 그 최고위원 중에 인기 좋습니다. 방송도 많이 하고.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그 박수영 의원, 차세대의 그 미래 리더, 박수영 의원 이야기했잖아. 여의도 연구원장하고 부산의 재선 의원. 박수영 의원에게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캠프에 그 박종훈이라고 있습니다. 박종훈. 이분은 이제 그 옛날에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할 때 박종철 이분이 그 박종훈의 은신처 이걸 부르라고 고문하다가 그 불행한 일이 생길 정도로 운동권에서는 이게 아주 전설적인 유명한 분이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당사자. 박종철 씨, 그 고문할 때 아마 이제 이 사람 이름 거처를 부르라. 그게 박종훈 운동권의 전설이죠. 이분이 또 캠프 실무를 하고 있고 장관 보좌관도 했고요. 특보. 유일하게 한 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다 만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취재를 했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의 가장 이제 큰 이번에 그 캐치프레이즈나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대통합 반명 빅텐트 대통합,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요 너무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정치라는 거는 이게 그 진짜 주적이 있다면 이재명이라는 게 꼭 잡아야 될 놈이 있으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영국의 처칠이 히틀러라는 시대 살인마 히틀러 있잖아, 전쟁광. 이걸 이렇게 막으려면 저 스탈린하고도 손을 잡는, 그러니까 이제 그 독소 전쟁, 소련하고 독일이 싸우고, 그 다음에 미국, 영국, 프랑스가 더골 장군 이렇게 싸우면, 이러면 이게 2차 대전의 승리로 이끌듯이 필요하면요, 공산주의하고 이게 원래는 철전지 원수인데 히틀러라는 전쟁광을 이렇게 막아내려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김문수 후보가 대통합 한덕수 대행과도 단일화해야 된다. 이게 무조건 양보가 아니에요. 단일화한다는 말은 한덕수 대행이 백의종군회가 김문수를 도와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백의종군이라는 게. 그리고 이게 필요하면 통합국으로 이준석이도 필요하면 꼭 이걸 뭐 단일화가 뭐 준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이게 껴안을 수 있잖아요. 홍준표 후보도 이준석이 껴안아야 된다 하잖아. 솔직히 이준석이 뭐 제만큼 비판 많이 생각 있습니까? 방송에. 근데 제가 요즘 이준석 욕 안 하잖아요. 왜? 필요하면 이준석도 이재명이 대항마니까 굳이 배제할 필요가 뭐냐 이 말이지. 다 이게 껴안을 수 있다는 거지. 이쪽으로도 황교안 대표도 껴안아야지. 왜? 부정선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주에도 황교안 대표 껴안아야지. 그 다음에 정관 목사 측에서 후보를 내면 그것도 껴안아야지. 껴안아야 된다고. 하여튼 뭐라 했냐면 김문수 후보가 한국일보 인터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인터뷰했는데 필요하면요, 저 이낙연도 껴안고 김부겸이도 이야기해요. 김부겸이 하면 대구 수성구에서 김문수하고 붙었던 김부겸이 아닙니까? 그 김부겸이 부인의 아마 그 오빠가 이영훈 교수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 동서가 아니고 서울대 이영훈 교수라고 우리 유명한 반일 종족주의 그 있잖아요. 우리 유명한 이게 경제학 교수인데요.
진짜 우리 우파 철학의 대부 아닙니까? 이영훈. 그게 여동생의 남편이 김부겸이다. 그러니까 이영훈에게 김문수하고 제일 친한 친구거든. 그 김부겸도 인연이 있는 거야. 경북고등학교도 선후배잖아. 그때 수성구에서는 악연으로 만났지만 경쟁자로. 그러게 필요하다면 김부겸 탈당해 와. 이재명을 막을 때면 탈당해 오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뭐 제가 유승민이 맨날 욕해도 필요하면 유승민도 안아야죠. 근데 뭐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유승민 총리 이거는 와전된 거라 합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사가 났는데 그는 홍준표 대표가 뭐 누굴 유승민 총리 이거는 가짜 놓습니다. 제가 직접 홍준표한테 직접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하여튼 누구든지 반 이재명 전선의 그랜드 텐트 치려면요 껴안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장관이 통합 메시지를 낸 거니까 이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뭐 이준석이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부당한 공격입니다. 우리 우파끼리는 이런 공격을 하면 안 돼. 치사하게. 다른 공격을 하더라도 그런 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 119 이거가 또 우리 우파끼리 막 싸우고 이것도 아니야. 그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검찰총장도 수시로 전화하면 제대로 복무자세가 돼 있는지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 도지사 김문수다. 그러면 저쪽에서도 저는 소방청 누굽니다. 원래는 관등성명을 대는 게 매뉴얼이야.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걸 또 좌파나 우리 우파 쪽에서도 막 하는데 이거는 소방관 처우를 제일 개선해 준 게 김문수입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고맙다고 김문수 지사한테 감사패까지 준 실질적으로 소방관 처우를 제일 해준 거는 김문수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잘한 거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김문수가 뭐 부정선거에 무관심하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저 공약 봤더니 선관위 막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철저하게 원점에서 한번 검증해야 된다. 선거 의혹도. 그게 인터뷰도 있어요. 공약에도 있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원점에서부터 제대로 검증하자. 하자. 이런 게 입장이에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것도 아니다. 부정이 아니다. 이 말씀도 제가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어떻게 보면 체제전쟁, 이념전쟁에서는 가장 적임자가 저 김문수 제가 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자유우파 이런 그 건국전쟁, 체제전쟁에서는 김문수만큼 이렇게 확고한 국가관, 그 다음에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투철한 이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깨끗하고요. 청렴하면 또 김문수고, 그 다음에 자유우파 확고한 철학, 이게 신념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그러면서 또 대화 타협은 또 잘해요. 그때 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할 때 그냥 주민투표 가지고 왜 그때 까보지도 못하고 3분의 1이 까는데 제가 투표를 갔는데 까보지도 못하고 서울시장 물러나 버렸잖아요. 무상급식 할 때. 무상급식. 근데 그때 김문수 지사가 도지사 할 때 3분의 2가 민주당 아닙니까? 경기도에 3분의 2가 도의원이 민주당인데 그때 무상급식 하자 할 때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민주당과 제합회가 오히려 더 선도적으로 이렇게 타협하면서 오히려 주도해버렸잖아요. 정책을. 이게 김문수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판교 개발이나 GTX, 그 다음에 우리 평택의 반도체 삼성 이런 거 보면요. 이재명하고 이게 아예 비교가 안 돼요. 김문수가 큰 황소라면 이재명에게 작은 그것도 쩔뚝쩔뚝하는 작은 송아지입니다. 이재명이가 작은 송아지 쩔뚝쩔뚝하는 이러가 일을 어떻게 시켜?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지사 한 일은 튼튼한 큰 황소라고 황소. 비교가 안 된다고요. 성남시장 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비리 측근 다 구속됐잖아. 이재명 주위에 다 구속됐잖아요. 정지상, 김용, 김인섭이 다 구속됐잖아요. 이화영이. 근데 김문수 지사 측근 중에 구속된 사람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잖아요.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면서도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고. 그래서 저는 결국요, 대통령이 이제 장관도 시켰지만 이래 봐요. 한덕수, 김문수, 나경원, 이철우 이런 게 우리 탄핵을 반대하고 윤 대통령 지지하는 이런 분들에게 나중에는 하나가 돼야 된다. 김문수 지사가 후보가 되면 한덕수도 밀어줘야 되는 거지.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이거죠. 어차피 한덕수가 퇴임해도요. 민주당에서 탄핵 특검법 내란 특검법 만들어가
어차피 이게 한덕수 구속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내형도 이게 총리 끝난 데서 이게 편안하게 여생 못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한덕수 내형도 죽기 살기로 나서 싸워야 되고, 김문수 지사한테 단일화를 해라는 거지 누구 한 명이 양보하고 추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김문수가 후보되면 한덕수 내형이 적극 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거의 뭐 이제 단체 공동정권이라 할 정도로 한덕수, 김문수, 나경원, 이철우 전부 다 하나가 돼서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우리가 그러면 이게 충분히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고요. 이래야 이게 우리 우파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재명이 되면 이게 그 내란 특검이나 막 무자비한 칼비린 완전히 뭐 칼바람이 광란의 칼춤 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김문수 캠프를 탐방해서 이런 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했고요. 제가 캠프에서 이제 그 해명하는 거 있잖아. 그 통합의 의미, 또 부정선거 의미,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실제 일, 특히 이재명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왜? 같은 경기도에 사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